저는 저기 합동 예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 소속돼 있는 선교사 홍승용입니다. 그 교단 선교 단체인 GMS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 선교사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교회 개척 사역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신학교하고 두 가지로 주력하다가 이제 그 교회 개척 이후에 어린이 사역이라든지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기술 학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느껴져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남아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다 아시겠지만 넬슨 만델라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뭐 흑인 백인이라고 나누는 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표현하는 길이 잘 없어서 흑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인종차별 정책은 사라졌지만 그에 따르는 흑인 정부의 경험 미숙과 그리고 커럽션 그 부패 때문에 나라의 발전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8가지의 가장 시리어스하게 그 물가가 오른 것 중에 기름값이 있더라고요. 벌써 올해 들어와서 12.5% 정도 올랐다고 얘기하고 뭐 나머지 것들도 8%뭐 이렇게 올랐으니까 엄청난 거죠. 네, 그런데도 지금 현재는 별다른 그 대책이 없고 그리고 남아공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제 빈부의 격차입니다. 빈부의 격차. 그 제가 지금 그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는데 PPTN이 있습니다만은 그 GDP가 6,5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세적으로 저도 놀랐는데 90위 거의 100위권 가까워요. 저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거의 10%, 6%, 7% 되는 백인들 그리고 한 10% 정도까지 보면 이제 인도계 그리고 저희 같은 아시아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경제 활동을 하고 이 부를 누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 그런 어떤 역할이 있고 오늘 제가 또 이 줌 하면서 걱정했던 게 지금 로드 쉐딩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전 단수하듯이 전기가 모자라니까 지역별로 전기를 끊고 공급하고 하는 걸 했는데 다행히 이제 오늘은 안 한다고 해서 감사하게. 근데 보통 이걸 시작하면 2시간 반 정도 하게 되고 스테이지를 뭐 5단계, 6단계까지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한 하루에 2번 정도 전기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제가 전기가 나가니까 여기서 느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명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도 쓰지 못하고요. 인터넷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화장실도 뭐 물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와 수도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흑인 빈민 지역 대부분 다 이제 도시 빈민 지역인데요. 도시 빈민 지역의 상황들이 수도와 전기가 놓여져 있지 않고 전기도 이렇게 이제 고압선을 몰래 따서 불법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인종차별 정책을 했을 때 당시에 백인들이 도시에서 살고 인근에 그 흑인 달동네들이 만들어져서 그걸 타운십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할 일들을 낮에는 와서 일거리를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도시 인근에 흑인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서 거리적으로는 굉장히 그 선교적인 어떤 인프라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어떤 구조들은 잘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아공과 여러 남부 아프리카가 함께 이렇게 사역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과 그때 헬레니즘 문화로 인한 그 언어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들의 그 하나의 통일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남부 아프리카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는 영어로 하면 웬만하면 다 통하고요. 그 다음에 제도도 다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부 아프리카 경제협력기구, 뭐 개발협력기구 정도 되는 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unity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줄여서 사드기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람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그리고 물건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제도도 비슷하고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저도 뭐 타 지역을 소망하고 선교를 준비하다가 파송 교회와 여러 가지 이제 논의 끝에 여기로 오게 됐는데 처음에 와서는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있는 지역이 현재 남아공 프레토리아입니다. 뭐 남아공 하면 대부분 다 케이프타운을 많이 알고 계신데 제가 있는 지역에서 1,600km 비행기로는 2시간 반 떨어져 있는 거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옷 입고 있는 게 지금 겨울옷인데 여기는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 영하 1도 정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눈도 오고요. 해발 여기는 이제 1,600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제공항이 또 가까이 있고 이런 과정 가운데에 이곳에서 인근 아프리카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어떤 사역들을 여기를 근거로 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비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첫 번째가 신학교 사역입니다. 방금 저기 PPT가 좀 보였는데 아쉽네요. 좀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예, 이거 넘겨주시죠. 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예, 첫 번째가 두란노 너무 많이 갔는데요. 뒤로 좀 예, 예, 첫 번째가 두란노 신학교 사역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단에 소속돼 있는 선교사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제가 양육을 하고 졸업을 시킨 이후에 고민했던 게 무엇이냐면 과연 저들이 제대로 교회를 개척하고 잘 하고 있는지 목회를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강의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해서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개척 및 목회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교회도 있지만 주일날 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제자들 교회를 방문해서 배운 대로 설교 잘 하는지 그리고 배운 것 따로 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배운 대로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목회적으로 도와줄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뒤로 하나만 좀 넘겨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2015년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전도된 남아공에도 무슬림이 많습니다. 요즘 남아공도 그 오일머니 때문에 무슬림에게 문을 많이 열어주고 오히려 선교사들에게는 비자를 잘 주지 않습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은 이번에 이스터 그 부활절 때 그 성찬식 하는 건데 제 모습이 아니고 5년 전에 전도되어서 세례받고 신학교 공부한 이제 제 제자가 안수받고 이번에 처음으로 저와 함께 부활절 집례를 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사역을 5년 했고요. 이 교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어린이 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 사역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 교회 안에 베들레헴 유치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베들레헴 유치원이 있고 그 유치원을 그 우리 동기 목사가 후원해줘서 잘 짓고 이제 그 전에도 교회의 여러 그 본당과 또 작은 교실 하나를 이용해서 하다가 이제 제대로 지어서 잘 하자고 그 동네 지역에도 소문이 잘 나서 하던 중에 코로나가 와서 지금 건물만 잘 지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지금 휴원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치원 사역 중에 두 번째는 지역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격증은 다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그 제도를 물려받아서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라이센스를 받고 내용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던 한 사람이 이제 유치원을 함께 다니면서 교사들 교육도 하고 어린이 교육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사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고요. 이 사람들도 이제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도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판넬입니다. 그냥 판자죠. 그리고 징크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도 이제 유치원이 좀 지어져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청소년 청년 사역. 저는 처음에 그 사역을 할 때 신학교 사역부터 먼저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소속된 교단이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 청소년에게 관심이 가져지고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게 되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신앙도 좋고 착한 청년인데 교회에 맨날 있어요. 교회에. 왜냐하면 직급을 못 얻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청소했던 본당 또 청소하고 청소. 제만 저가 가면 항상 있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안타까운데 그들의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매트릭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영국식 제도일 겁니다. 아마 영국 식민지에 있었던 다른 선교사님들은 이해하실 텐데 매트리큘런트라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우리나라 옛날에 본고사 예비고사 있듯이 고등학교 학력 인증을 하게 돼요. 여기에 합격을 해야 대학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흑인들이 여기서 떨어져요. 그리고 떨어지는 과목들이 주로 영어, 수학, 과학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음 해에는 그 떨어진 과목만 합격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트릭을 통과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대학도 못 가고 기술학교도 못 가고 그리고 하다못해 맥도날드에서 캐시어를 하고 싶어도 거기 이렇게 돈 계산하고 하는 것도 매트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카운턴트라고 하는 간단한 3개월짜리 그 라이센스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트릭 인생이 매트릭과 매트릭으로 인해서 매트릭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제 아들도 지금 올해 지금 고3인데 이제 매트릭은 뭐 통과하겠죠. 이제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또 대학에도 갈 수 있고 하는 건데 이 두 사진은 지금 제가 그 교회를 짓고 그 옆에 제 자비로 목회자 사택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차고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차고 하니까 대단하다. 한국에는 차고도 없는데 그러는데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차를 밖에다 세워놓으면 훔쳐가요. 재밌는 예로 아침에 시동을 걸었어요. 시동이 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출발하려고 사이드 브레이크 풀고 엑셀레이터 밟는데 차가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시 내려서 봤더니 차 밑에다가 이렇게 돌을 받치고 바퀴 4개를 빼갔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이런 도둑들이 많아서 뭐 돈이 있어서 차고를 짓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세큐리티 그러니까 안전 때문에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를 제가 약간 컨버트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기에다가 교실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졸업생 중에 학업 부진아들 영어 수학을 하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그 짙은색 옷 입고 있는 친구가 아까 목사입니다. 목사. 왼쪽에 하얀색 옷 입고 뭔가 심각하게 가르치는 아이가 그 목사님의 남동생이에요. 두 형제가 다행히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두 명이 자원봉사에서 지금 매트릭 클래스 운영하다가 코로나가 와서 이제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 앉아 있으면 이게 방역법 위반이죠. 그래서 뭐 교실도 따로 해야 되고 가서 문의 뭐 교육청에 가서 문의해 보니까 책상도 따로 하고 실드도 뭐 다 그 뭐라 그러죠 칸막이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시작은 못 하고 있는데 이 매트릭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난 이후에 대학을 못 가더라도 그 여러 가지 자격증, 컴퓨터나 뭐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일단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컴퓨터를 제가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컴퓨터를 이렇게 코스를 어플라이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레이드 9 서티피케이트 그러니까 9학년 졸업하는 게 기본입니다. 9학년이면 중학교 3학년 정도 졸업하면 이제 자격증은 되는데 대부분이 컴퓨터를 가지게 자격증을 가지고 직장을 얻게 되면 사무원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고등학교 졸업장을 요구합니다. 매트릭은. 그래서 어차피 이 매트릭과 기술 훈련 학교는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이 드림즈 드림을 처음 알았고 어떻게 어플라이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술학교만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그 발표되어진 거 이렇게 어프로브 되신 분들이 이렇게 쭉 보니까 뭐 2개씩 이렇게 신청도 하고 하셨던데 사실은 매트릭 클래스와 기술학교 2개가 같이 가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밥에 젓가락과 숟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죠. 제가 있는 지역은 이제 꽌난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수도 프레토리아인데 남아공은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보셨던 것처럼 행정수도, 사법수도, 입법수도 3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대통령궁이 있는 행정수도에 제가 살고 있고요. 제가 주 사역으로 하고 있는 2 군데 중에 하나가 이제 꽌난가 지역인데
그중에 꽝랑가 지역은 그 수도인 프레토리아와 우리 남아공 하면 대표적으로 조하네스버그를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상업 도시죠. 여기에서 80km와 15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은 꽝랑가 그 안에 뚜비어 폰테인이라는 그 마을이고요. 그 안에 마리까나라고 하는 또 지역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900호 정도의 가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개발도를 봤을 때 그때 그 스탠드 넘버가 거의 만 번 정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 두 필지 정도 땅을 사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한 필지를 스탠드가 30 바이 30, 그러니까 30m 정도 30m 이렇게 가로 세로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는 2에서 3만 정도 추정됩니다. 이거는 뭐 주님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남아공 정부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요. 경제 활동은 주로 이 꽝란자 지역까지 확대하면 30만 명 정도가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뉴스와 그 라디오를 통해서 복수로 확인한 숫자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비록 80에서 150km 떨어져 있는 시골 지역이지만 모든 경제가 도시에 의존되고 있고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양질의 어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도시에 가서 직장을 얻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좀 이렇게 자격증이라든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서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된다면 아까 제가 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못 봤습니다만은 그 신학적으로도 자립해야 되고요. 교회가 선교지가 그다음 두 번째는 목회적으로도 자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든 게 재정적인 자립이에요. 통계적으로 공식 통계가 남아공의 50%가 지금 그 unemployed 그러니까 저기 그 직업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재정적 자립이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청년들이 직장을 얻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왜 직업훈련센터냐? 이제 이 우프말랑가라는 지역은 이제 제가 있는 지역과 이제 주가 다릅니다. 제가 있는 곳은 하우땡이죠. 그리고 명색이 수도라서 조금 혜택이 있고요. 우프말랑가는 외곽 지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크루가 내셔널 파크라고 하는 그 세링게티와 같은 그런 어떤 그 엄청난 그 뭐죠? 동물 볼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굉장히 시골 지역이고요. 그래서 예산도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교육적인 지원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매트릭 합격률이 떨어집니다. 이게 73.7%니까 와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지원자의 73.7%가 합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하지 않은 사람까지 합하면 뭐 반 정도도 합격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기술학교나 전문대로 진학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 능력 부진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트릭과 이번에 그 서류는 내지 않았지만 이제 서류가 어프로브 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좀 자료를 보니까 이게 같이 신청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매트릭 클래스와 그다음에 스킬 디벨롭먼트 센터, 직업훈련 센터를 여기서는 영어로 스킬 디벨롭먼트라고 하는데요. 그 두 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직업훈련센터의 교육 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컴퓨터의 기본 활용 능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제시한 자료는 여기 Northwest of Jenny Computer Academy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두 명의 목사와 그 남동생이 나온 컴퓨터 그 아카데미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제시한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2차와 3차는 여기 PPT에는 없지만 서류에는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있으면 이제는 사무원으로는 채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3개월 코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명에서 15명 정도의 과정 인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장학금을 좀 이렇게 후원을 좀 받아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는 브리프하게 구체적인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예, 직업훈련센터 운영 목표 및 방향입니다. 이건 첫 번째 뭐 당연하죠. 기독 청년 리더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예, 이들이 결국 교회의 미래가 돼야 되고요. 제가 목회자 신학교를 통해서 목회자를 양육하면서 신학적인 자립, 그들만의 아프리카 뭐 아시다시피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적인 자립을 제가 아는 신학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훌륭한 목회 방식들을 다 이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자립도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재정적인 자립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하게 되고 안 사람이 이제 경험이 많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세워야 되겠다는 것 중에 첫 번째도 기독교 교육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을 하면 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단 선생님을 채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목회자나 아니면 사모님이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혹은 거기에 일을 하게 되면 그들이 교회에서 헌금 말고 자기 수입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어느 정도 자립하면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정적 자립의 문제,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어린이집을 하게 된 건데 이 직업훈련센터를 하게 되면 우리 기독청년 리더가 양육되고요. 그들이 수입의 11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신학적으로도 목회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자립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교회 신앙 좋고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잘 섬기는데 직업이 없어서 평일날 빈둥빈둥 놀고 있는 모습 참 그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취업의 배움의 기회와 그로 인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고 경제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결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우선으로 장학금을 연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건물이 잘 지어지면 주말에는 교회 교육 장소로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실래요? 한국수 이사님 호스트 받으셨나요? 네, 호스트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네. 그러시면 질문 있는데요, 성 기사님. 네. 그 아까 이제 이게 이제 그 이 필요에 따라서 이제 교육들이 생겼잖아요. 건축이나 이제 컴퓨터나 그런 거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네. 갈수록 이제 그 아이들을 그 이제 내보내기 위해서는 좀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대안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 아이들을 내보낸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죠? 교육의 깊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건축 드림스트림에도 이제 스마트 건축 스쿨이 이제 연구 중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까 이제 성교사님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 시작을 하지만은 갈수록 이제 그 나라의 이제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는 좀 뎁스가 깊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매트릭이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장 그게 있어야 다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역 제가 있는 꽝랑가 지역 중심으로 해서 매트릭을 실패하고 이제 재수 삼수하고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매트릭 클래스를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는 컴퓨터가 직업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지금 그 아까는 뭐 브리핑 때문에 말씀 안 드렸지만 그 남아공에 그 특별히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땅을 소유하는 것은 정부의 땅과 그리고 이 남아공이 11개 부족이 있는데요. 그 부족의 왕들에게 소유되어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짓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리카나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는 왕의 땅이었어요. 왕의 땅이었고 이제 분봉왕 정도 되는 추장들이 그 지역마다 땅을 불화받아 가지고 땅을 팔고 그 수익금을 왕과 배분하는 그런 형식인데 그런 저희 지역에 이렇게 돼 있고 저희 지역은 감사하게
RDP라고 하는 그 정부가 개발한 지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전기와 수도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땡겨오기가 가까우니까. 그렇게 해서 하게 됐고, 그곳에 또 개발을 할 때 추장이 좀 정부와 협조해서 그곳에 뭐 비즈니스 에어리어라든지 아니면 학교 부지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전기와 수도를 좀 도움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잘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다 알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교회 부지를 사게 됐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땅을 팔다 보니까 이제 너무 땅이 잘 팔리니까 돈 욕심이 나서 학교 부지를 팔아먹었어요. 사실 그 부지가 그 지역의 가장 중심이고, 저도 가서 욕심이 나서 거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학교 부지라 팔지 못한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 비싸게 받고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현재는 그 9,000호가 넘는 지역에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 길 건너서 가다가 뭐 차에 치여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는데,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단 파송 선교사다 보니까 그 어떤 이런 NGO 사과 같은 데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림스트림에 대한 어떤 굉장한 기쁨과 비전이 있는데, 많은 노하우들을 전수받고 싶고, 그 추상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있는 길 하나를 놓고 이제 교회가 있는 지역은 그 인더스트리얼 에어리입니다. 산업 지역이고, 그다음에 종교 부지고, 그리고 그 반대편은 그 이제 거주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땅은 충분히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학교를 짓고 하려고 한다면 그런 어떤 그 재정적인 지원이나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학교도 세워서 그 지역에 아이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는 뭐 이 지역이 주는 다르지만 수도와 지역은 다르죠. 도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경제적인 활동들이 수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똑똑한 리더들이 나와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면 이 지역 굉장히 포텐셜이 많습니다. 뭐 아까 제가 80km에서 150km 말씀드렸는데 한국은 멀겠죠. 그러나 케이프타운까지 1600km니까요. 뭐 이거는 그냥 시동 걸고 그냥 이렇게 노래 한 곡 들으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30만 명이 커뮤트, 그러니까 출퇴근을 한다고 말씀드려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 나라 정부에서 라디오나 TV에서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하나에 묶여져 있는 지역이라서 충분히 교육적으로 투자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0년에서 15년 혹은 20년 정도면 충분히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 중심에 교회가 있게 되고, 또 아까 그 제자가 그런 어떤 NGO 사역의 비전도 있습니다. 물론 직장이 있어요. 제가 좀 싫어하는 거는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을 자꾸 직장 잘 다니는데 목사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지만 그 친구는 그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잘 벌어서 또 NGO 사역도 같이 좀 협력하면 좋겠다. 또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그 지역을 좀 개발하면 어떨까, 이런 예. 생각뿐입니다. 뭐 다른 분들이 좀 많은 좋은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